호안김 호수는 하노이 사람들의 안락한 휴식처인데요. 오래된 수목들이 늘어져 있는 호수 주변은 하노이의 낭만을 더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아름다운 프랑스식 건축 양식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외교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죠. 오늘은 이 하노이의 명소 호아킴 호수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15세기 중국 명나라가 베트남을 침략하였고 백성들을 악랄하게 지배하였습니다. 집과 논, 밭은 모두 파괴되었고 백성의 머리가 떨어지고 피가 흐르는 참상이 매일 일어났죠. 특산물은 약탈당했고 총명한 아이들과 예쁜 여인들은 명나라 하인으로 삼았으며 청년들은 부역을 시키고 강제로 입대시켰습니다. 명나라에게 비참하게 학대받는 참상 앞에서 렐러이가 주도하는 람선의 의병군들은 전의를 불태웠지만 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비범한 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물색하여 의병 지원자를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용궁에서 용왕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자니 기특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명하여 수궁에 있는 무기 창고에서 신검을 가져오게 명하였습니다. 용왕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신기한 신검이 있어야만 외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왕은 금 거북이를 불러 신검을 주며 모든 상황을 일러주었고 금 거북이는 명령을 받고 급히 물을 헤치고 나갔죠. 호안김 호수 위에는 레턴이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외적들이 수탈을 일삼는 것을 보고 매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렐러이가 의거에 깃발을 들고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으나 어려운 집안 환경으로 인해 람선 의거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레턴은 인적이 드문 강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몹시 무거워서 그는 월척이 잡힌 줄 알고 좋아했죠. 그러나 그물을 배에 올렸을 때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고 검 한 자루만 있었습니다. 레턴은 검을 물 아래로 던진 후 그물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그물 역시 무거웠고 그가 방금 던진 검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당황한 레턴은 다시 검을 물 아래로 던졌죠. 레턴은 배를 저어 아주 멀리까지 간 후에 세 번째 그물을 던졌으나 역시나 그물에는 그 검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검을 들어 살펴본 후 허리에 차고 배를 돌려 부두로 돌아가 더 이상 그물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레턴은 늙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의병군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용감하고 지략이 있는 사람이라 금방 렐러이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고 여러 번 전장에서 죽음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하였죠. 막사에 일이 없던 어느 날 렐러이는 레턴이 사는 곳을 방문하게 되고 벽에 걸린 손잡이가 없는 검이 갑자기 신비한 빛을 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렐러이가 검을 내려서 보니 그 신비로운 빛은 검날에 깊이 새겨져 있는 순천이라는 두 글자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후 전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렐러이는 철수하는 길에 갑자기 이상한 하나의 둥근빛 무리를 보았고 그곳에는 옥으로 만든 하나의 검 손잡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신비한 빛은 검 손잡이에 새겨진 순천이라는 두 글자에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레턴의 칼날이 생각난 렐러이는 즉시 검의 손잡이를 빼서 허리춤에 꽂고 레턴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렐러이가 검의 날과 검의 손잡이를 맞추어 보니 신기하게도 쏙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틀림없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보물입니다 라고 하며 놀라워했죠.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주군을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신검을 받게 된 소식은 전국에 널리 퍼져 곳곳에서 호걸과 장사들이 람선산으로 몰려왔고 의병의 기세는 나날이 강해졌습니다. 렐러이가 신검을 높이 들어 지휘를 하면 그 군대는 어딜 가든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비로소 람선의 의병들은 의병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나라 안의 외적들을 모두 소탕하였습니다. 나라는 비로소 외적의 침략에서 벗어났고 다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렐러이는 낑띠엔전에서 왕위에 올랐죠. 어느 날 왕이 호아킴 호수에서 용 모양의 배를 타고 유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거북이 한 마리가 푸른 물결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 거북이는 배 옆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헤엄을 쳤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왕은 배가 천천히 가도록 명을 내렸고 왕이 배 옆 갑판에 다가서자 금 거북이가 갑자기 물 위에 고추서서 폐하 큰 과업이 끝났으니 폐하께서 용왕께 검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라고 아뢰었습니다. 거북이의 말을 듣고 왕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즉시 검을 꺼내어 금 거북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거북께서는 용왕께 대월 신민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사해주신 신검 덕분에 나라 안의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뢰었죠. 왕의 말이 끝나자 신검은 금 거북이에게 날아갔습니다. 거북이가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신성한 검의 빛은 오랫동안 푸른 호수 수면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용왕이 렐러이에게 신검을 빌려준 이야기는 민간에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하노이 시민들은 이 호수를 외세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영적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죠. 실제로 호수에 거북이가 살고 있기도 해서 1968년에 잡힌 대형 거북이의 경우 이 전설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박제를 응옥선 사당 내부에 모셔놓았습니다. 도리와 신의가 있는 일들은 하늘과 땅까지도 감동을 시켜 성신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네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호수는 호그엄으로 불리게 되었고 혹은 황검호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미있는 베트남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으차.